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과학의 기초. 오늘은 그리스 문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자도 영어 알파벳처럼 알파, 베타, 감마부터 해서 오메가까지 이런 문자 체계입니다. 근데 영어 알파벳처럼 A부터 G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문자들 위주로 하면 되는데 그 범위는 뭐 전공 수준까지가 아니고 고등학교 과학 그 다음에 수학 수준까지로 한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대문자랑 소문자 같이 볼 건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이제 칠해 놓은 요런 문자들을 위주로 이제 좀 외워주시고, 대문자, 소문자는 좀 쓰실 줄 알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얘가 어떤 글자다라고 읽는 정도로만 좀 외워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그리스 문자를 쓰는 이제 예시와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이 익숙할 건데요. 알파, 베타, 감마는요, 이제 수학에서 삼각형의 내각에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있으면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씁니다. 참고로 감마는요, R처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대로 R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형의 내각을 나타내고요. 여기 있는 델타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사각형의 내각까지 되겠죠.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델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예시가 있는데요. 알파, 베타, 감마는요, 방사선을 이제 지칭하는데요. 알파선, 요 중에서 알파선은 실제로 정체가 헬륨의 원자 핵이죠. 그 다음에 베타는 전자들의 흐름이고요. 감마는 말 그대로 이제 전자기파로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잘 아실 거라 믿고요. 그 다음에 델타입니다. 델타는요, 말 그대로 사각형 내각 이렇게도 쓰고요. 화학에서 이제 쌍극자 모멘트 또는 부분 전하로 씁니다. 자, 부분 전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물 구조를 보면은 요렇게 수소, 산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전기적 극성을 띠기 때문에 얘가 이제 수소 쪽에 플러스 델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씁니다. 델타 플러스 그 다음에 산소 쪽에는 델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부분 전하를 띈다 라고 보통 표시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있는 삼각형 모양은요, 델타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수학에서 변화량을 보통 많이 나타냅니다. 자, 변화량은 어떻게 되냐면요, 기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울기 m은 어떻게 정의가 됐나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증가량이라는 거를 델타를 통해서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델타 x 분의 델타 y 이게 기울기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면요. 이런 식으로 배웠죠. 중학교 때 x2-x1의 y2-y1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간단하게 델타를 이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비슷하게 생긴 거는요. 입실론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오차 범위, 수학에서 에러 할 때 입실론, 얘를 보통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물리에서는요, 기전력을 이제 전압의 일종이기 때문에 볼트라고 쓸 때도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쓸 때는 입실론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 같은 거는 -n, dφ, dt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써줍니다. 패러데이 법칙이죠. 자, 그 다음에 좀 많이 나오는 거 나왔습니다. 얘는 시타라고 하고요. 얘 발음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은데 그리스 이제 표준 로마자 표기법은요 세타라고 하고요. 시타 얘는 이제 그리스 본토 발음으로 이렇게 발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임의의 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이 있을 때 요 사이의 각도를 시타라고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이제 삼각형처럼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요런 상황보다는 그냥 임의의 각을 요렇게 시타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엔요. 얘 이렇게 한자로 들어갈 입자처럼 생긴 건데 얘는
람다라고 합니다. 람다는요, 보통 이제 물리에서 파동의 길이, 그걸 이제 파장이라고 하죠. 파동의 길이를 이제 나타낼 때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요렇게 생긴 아이인데, 얘는 이제 뮤라고 합니다. 뮤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보통 많이 쓸 때, 요렇게 써주는데, 뒤에 가서 SI 다니게 할 때 같이 할 겁니다. 미터는 미터, 이 길이 단위인데 요 앞에 마이크로가 붙어가지고 얘가 10의 마이너스 6승 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미터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를 나타냅니다. 보통 우리 머리카락의 굵기 정도가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얘는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단위로서 마이크로는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에서는 마찰 계수를 나타냅니다. 바닥과 물체 사이의 이 거칠은 정도, 접촉 정도를 마찰 계수 뮤라고 해서 정지 마찰 계수, 그 다음에 운동 마찰 계수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름이 뮤이기 때문에 뮤온이라고 합니다. 뮤온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주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런 입자들인데 무슨 온이 붙으면은 입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온 하면은 우리 보통 말하는 이온이죠. 이온, 온이기 때문에 전하를 띠는 입자를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요. 이제 파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 원조율 3.14 요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에서는 보통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파이는 CR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로우인데 쓰는 방법은 요렇습니다. 요런 식으로 써주고 로우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이제 물리에서 밀도를 나타내는데 밀도의 정의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하면 로우는 이제 저항에서 비저항 이런 것들도 보통 많이 씁니다. 전기저항은 이런 식으로 A가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써볼게요. 전기저항은 이렇게입니다. 비저항이고 이렇게 저항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항에 대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저항을 로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시그마입니다. 시그마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문자, 소문자가 각각 수학에서 좀 많이 쓰입니다. 시그마는 얘는 표준 편차를 얘기합니다. 표준 편차. 얘는 편차의 이제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 요거 수학에서 통계할 때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 시그마는 합의 기호입니다. 썸메이션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뭐 AI 이렇게 쓰면은 얘가 i에 대해서 뭐 다 관련된 a를 다 모으세요. 이렇게 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겠죠. 그래서 합의 기호로 시그마를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타우가 있는데요. 이 타우는 이렇게 씁니다. 타우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얘는 물리에서 토크, 돌림 힘이라고 하죠. 토크에서 보통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나오는 게 요겁니다. 임의의 각도 또 나왔죠. 임의의 각도 시타가 있고 얘는 파이입니다. 파이. 얘는 파이고 얘는 이제 파이. 얘는 그래서 F 발음입니다. F 발음. 얘는 P 발음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네요. 파이. 그래서 파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좀 세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자, 임의의 각도 이렇게 있는데요. 얘는 이제 극좌표를 나타낼 때 R, 시타, 파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나타냅니다. 극좌표. 그래서 그 평면에서의 임의의 각도는 시타를 보통 많이 쓰고요. 3차원은 이제 파이 요거를 좀 많이 써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는요, 허수할 때 이렇게 오메가를 쓰고요. 허수는 자기 자신을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식을 통해 가지고 오메가 보통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물리에서는 각속도를 얘기합니다. 오메가는 단위 시간 동안의 회전한 각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델타 t, 델타 시타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얘는 오메가인데 마찬가지로 얘 대문자입니다. 오메가는 저항의 단위 이렇게 돼가지고 어떠한 전기 저항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얘가 2옴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 문자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이런 글자들은 조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좀 외워주시고 대소문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하얀색으로 된 거는 뭐 쓰이는 경우가 보통 많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 문자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